조선군은 일본군 일진부터 오진까지의 계속된 공격을 잘 방어하였으나 쉴 틈도 없이 육진에 모리히데모토가 출전하였습니다. 모리히데모토의 일본군은 처형이 이끄는 승병과 육박전을 전개하였는데 조선군은 계속된 전투로 점점 지쳐가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단병전에는 도같은 일본군이었으나 승병들이 허리에 차고 있던 잿주머니를 얼굴에 뿌리자 앞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목이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공격이 지지부진해져 갈수록 피해가 늘어났고 더 치고 나가지도 못하자 후퇴를 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군은 일진부터 육진까지 모두 물리쳤으나 마지막으로 칠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육군을 지휘하는 장수였으며 이치 전투에서 권율에게 패한 바 있던 고바야카와 다카카게였습니다. 조선군은 그동안의 전투로 화살과 돌, 화약까지 거의 소모하였기 때문에 근접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고 고바야카와의 부대는 그 기회를 틈타 단숨에 목책을 넘어 성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조선군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였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조선군은 또다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충청수사 정거리 판옥선 두 척에 화살 수만 발을 싣고 한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이는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육군을 지원하기 위해 보냈던 것이었고 이순신 장군은 행주대첩의 숨은 공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군수품을 지원받은 조선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높아졌고 화살을 쏘는 족족 적군을 명중시키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가까스로 극복해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조선군의 예상치 못한 지원에 당황했으며 이어서 한강으로 조은선 수십 척이 지나가자 고바야카와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당시 이순신의 정봉은 조선과 일본 그리고 명나라까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판옥선과 조은선을 본 고바야카와는 간담이 선을 했을 것이고 홍기백산하여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일본군이 모두 물러가자 권율은 칼을 높이 빼들어 총공격을 명령하였고 이 공격으로 적병 130명을 베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퇴각하면서 피해를 감추기 위해 자국군의 수많은 시체를 불태웠기 때문에 수급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타다 남은 시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6월 12일 묘시부터 시작된 전투는 유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고 조선군은 삼천의 병력으로 그 10배에 달하는 3만의 일본군을 물리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권율은 일본군이 미처 수습하지 못한 시체를 나무에 걸어 놓으면서 적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고 2월 16일 남은 병사들과 함께 도원수 김명원, 순전사 이빈 그리고 명나라 부총병 사대수가 있는 파주산성으로 진을 옮겼습니다. 삼천의 조선군이 3만의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자면 우선 행주산성을 전장으로 꼽았던 것을 첫 번째로 들 수 있습니다. 행주산성은 비록 성벽은 낮았지만 남쪽으로 한강이 흐르고 동쪽으로 청릉천이 흘러 북쪽과 서쪽 방면의 방어에 전념할 수 있었고 조방장 조경이 전투 직전 성의 내성과 외성에 목책을 둘러 방어력을 높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기선, 변희중의 화차, 이장손의 비격진 전례, 이순신의 천자총통 등 당대의 신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병력의 열세를 화력으로 극복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휘관인 권율이 병사들에게 잿주머니를 착용하게 하여 일본군과의 근접전에 대비한 점과 강한 통솔력 그리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한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으며 관군과 의병, 승병의 높은 충성심도 전투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또한 전투 막바지에 충청수사 정거리, 전라자수사 이순신이 보내준 화살 수만 발을 싣고 무기가 바닥난 권율을 지원해준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편 벽제관전투의 패배로 개성을 지나 평양으로 후퇴하던 명나라제도 미여송은 행주대첩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급하게 회군한 것을 후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행주산성에서 대패한 치욕을 씻기 위해 짐승의 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출정을 계획했으나 결국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권율은 첫 전투인 용인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자신의 군사를 피해 없이 수습했고 그 군대를 바탕으로 이치전투와 독산성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거기다 행주산성에서의 대승으로 권율은 명실공히 명장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육지에서는 권율, 바다에서는 이순신이라는 말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권율은 이 전투로 자원대부로 승진하였고 명나라 부총병 사대수는 외국에도 명장이 있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병력 송흥창은 권포정은 난리 속의 충신이고 중흥의 명장이라 이를 만하다.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조정에서는 행주대첩의 소식을 듣고 정부상서 석성이 명나라 황제 만력제에게 권율이 외로운 성을 혼자 지키면서 강경한 적을 막았습니다. 라고 보고할 정도로 명나라 역시 행주대첩의 승리를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행주대첩을 이순신의 한산도대첩과 김시민의 진주대첩에 이어 임진왜란의 3대 대첩에 포함시켰으니 이 전투가 국난 극복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정작 전투에 직접 참전한 권율은 행주대첩보다 그 이전의 이치 전투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세간에서는 내가 행주에서 한 일을 제1의 공으로 삼는데 전라도 이치에서의 전공이 가장 컸고 행주의 전공은 그 다음이다. 이치 전투 당시에 적의 기세는 한창 높았고 우리 군사는 단약한 데다 건장한 군졸도 없어서 믿고 의지하기 어려웠다. 그런데도 능히 죽을 힘을 다하여 10배나 많은 적군을 막아 호남을 보존시켜 국가의 근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행주에서의 전투는 내가 공을 세운 뒤에 있었던 일이라 호남의 정병과 맹장이 모두 휘하에 소속되어 군사가 수천이 넘었고 질이 또한 험하였으며 적병의 수는 이치보다는 많았으나 그 기세가 이미 쇠하였으니 이것이 내가 공을 세우기 쉬웠던 이유이다. 그리고 행주대첩 당시에는 행주산성 안에 있던 부녀자들이 입고 있던 치마를 잘라서 받침대를 만들었고 그 안에 돌을 담아서 조선군에게 날라주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도움 덕분에 일본군을 막아내면서 행주치마라는 말이 생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주산성에는 일반 백성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녀자도 없었고 1517년에 최세진이 쓴 사성통해에 이미 행주치마라는 말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행주대첩에서의 행주치마는 지어낸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포해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